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전략 주신 종목들 어떤 대응법 필요할지 새롭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지난 6월 22일에 매수했던 동훈 아나텍인데요. 저희 코너명과 마차 같게 상한가에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타액 혈당 측정 이슈 짚어드렸었는데 단기로 끝날 뉴스가 아니다. 더 상승할 것을 전망 주셨고 오늘 상한가 기록을 했네요. 어떤 이야기 주실까요? 네, 예상보다 잘 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랐고 그때 이제 수요일 제가 강의 방송을 했던 내용이랑 좀 맞물리는 부분들이 제대로 적중이 돼가지고 굉장히 정석적인 그런 패턴을 보인 종목이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제가 목표가를 좀 짧게 제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오늘까지 수익을 내시는 분들보다는 다들 이제 첫날이나 다음 날에 수익을 내시고 마무리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은 제가 이제 요날 6월 21일 날 요 자리에서 방송에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려가지고 요즘처럼 하락장에서나 내려가는 장에서는 상한가 종목이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이런 종목이 추가 시세가 더 잘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날 아침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10% 이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은 한번 들어가 봐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당일날 입절하셨고 혹시 못 파신 분들 이제 금요일 날 못 파신 분들도 요 상한가의 지지 자리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언급을 드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오늘 아침에 급등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때보다 높은 가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내일장으로 본다고 하면은 우리 단기 투자자분들도 되게 좋아하는 자리예요. 지금이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 이것도 제가 그때 투자 포인트로 잡았던 부분입니다. 상한가 종목을 볼 때는 바닥에서 시작하는 상한가 또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상한가 이 두 가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아마 단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큰데 네.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이제 팔려고 할 것이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사셨다면 대부분 평단가가 13,000원이나 그 이하에 있으실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좋은 호재이지만 일단 지금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겠고 지금 시가총액이 그렇게 작은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지금 이만큼 올랐는데도 시가총액이 1,000억 원도 안 되는 종목이라면은 저는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볼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저는 슬슬 보내주시는 전략이 어떤가 싶고요. 네.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 내일 아침에 한 20% 이상 급등해서 또 상한가에 들어갔다? 그러면은 굳이 팔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내일 아침에 시작했는데 좀 애매할 때 있죠. 뭐 1, 2%도 안 올라가고 오히려 좀 빠진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그냥 차익 실현하시면서 기분 좋게 매도하시고 또 다음 추천 나가는 저의 종목을 편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 수익 실현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7일에 매수했던 VTG MP입니다. 이 종목도 조금 아쉬운 게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때는 이제는 여기서 정리해 보자. 더 추격 매수는 좀 위험하다 의견 주셨거든요. 네네. 또 올라갔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게 왜 올라가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요즘에 증시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약간 하향세로 가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 이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여러분들이 안전한 주식을 사고 싶다면은 그쵸.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살펴볼까? 네. 그중에서 제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재무구조, 바로 실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돈들이 계속 들어와요.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만 사시는 게 아니라 기관 외국인도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하고 있어요. 기관 외국인들도 앞으로 실적이 좋을 기업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VTGMP도 지금 요 수급창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보시면은 이게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는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데 지금 주 매수세는 기관이에요. 기관 보시 빨간색 계속 들어와 있죠.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다 삽니다. 네. 지금 이거 누구만 팔고 있냐면은 제 방송 들으신 개인 투자자분들만 팔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저도 이제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아시면 돼요. 아, 지금은 실적이구나. 왜냐하면 2분기가 지나고 이제 2분기 실적이 곧 나올 텐데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지 나쁘게 나올지 사실은 몰라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험을 들 만한 부분은 바로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보고 매매하는 게 아예 되게 좀 옛날 스타일이고 이게 재미없어 그러실 수도 있는데 이 시장의 트렌드는 계속 돌고 돌아요. 그래서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도 사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트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차트와 실적이랑 이런 걸 두 개 매칭을 시켜봤을 때 딱 좋은 종목들. 그런 것들이 요즘에 잘 간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고 VTGMP가 딱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럼 VTGMP 내일은 더 갈까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내일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10,000원이라는 가격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10,000원이라는 가격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10,000원을 뚫기는 되게 힘듭니다. 근데 이 가격에 돌파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가능성이 높아서 보통 10,000원이라는 가격대에 도달하게 되면은 단기 투자자들은 여기서 더 진입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VTGMP가 만약에 어떤 호재가 나와가지고 아침에 개장했을 때 시가가 10,000원을 넘겨서 시작한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단타를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일 만약에 10,000원을 못 넘고 뭐 9,000원대 후반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이 10,000원이라는 벽에 갇혀가지고 이건 못 넘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지금 작년 저점이 4,500원이니까 저점 대비 한 100% 이상 올라온 상태예요. 이제 슬슬 매도 물량이 나올 때도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VTGMP는 이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시장이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는 거시적인 부분 짚어주시면서 좀 실적이 받침되는 종목들에 몰리고 있는 점, 특히 기관의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부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체크해드렸습니다. 또 대응법에 대해서는 같이 동일하게 보수적으로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18일에 매수했던 컴퍼니 K입니다. 창투사 관련 종목으로 오늘 장중에 10% 급등세, 마감도 4%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끝이 냈습니다. 컴퍼니 K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아까 낮에 갑자기 목표가 도달을 해서 네. 저도 파시라고 말씀을 부랴부랴 드리긴 했는데요. 네. 아마 못 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중간에 종목이 이제 갑자기 뛰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아직 진행 중인 종목이고 바닥에서 고작 한 번 올라왔을 뿐이니까 제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게 6,250원이거든요. 그래서 6,250원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주가가 지금 오늘 한 번 올라간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2번, 3번, 4번 다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이 올라간 게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제가 드렸던 종목이에요. 이 회사가 엔터 쪽에도 많이 투자 들어가 있고 인공지능 기업에도 투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주가 올라갈 때 아까 제가 설명을 좀 잠깐 못했던 게 뭐냐면은 네. 그 반도체가 왜 이렇게 요즘 핫하냐? 그게 바로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컴퍼니 K도 거기에 수혜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서 그때 5월 17일 날, 그때 5월 18일이구나. 바닥에서 완전 저점에서 여러분께 이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바닥에서 사는 종목들은 이렇게 안전하게 쭉 흘러가다가 수익 구간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때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바닥 종목도 추천드렸었는데 바닥주는 사실 시간의 문제이지 수익 내는 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요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좀 공격적인 스타일로 제가 바뀌었죠. 시장이 하락장으로 좀 바뀌면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6,250원 구간에서 일단 목표가 잡아드리고 만약에 6,250원을 강하게 돌파해서 네. 종가 기준으로 그 위에서 종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은 7,000원까지 더 장기적으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차트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네. 주봉으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바닥 구간을 막 탈피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매물대가 될 만한 구간이 6,500원, 7,000원 정도가 매물이 좀 쌓여 있는 구간이라서 고기를 넘어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6,250원을 잡았던 건데 매물대라는 거는 결국에는 뚫게 돼 있거든요. 네. 두드리면 열리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길게 보신다.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왜냐면 바닥을 잘 샀으니까. 길게 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7,000원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셔도 좋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컴퍼니 K 상승세 이제 시작으로 오늘 정리 못하셨더라도 6,250원, 또 장기로는 7,000원까지 목표가 도달 후에 수익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6월 20일에 매수했던 파맵신입니다. 경영권 매각 이슈로 신사업 부분인 전기세 충전 관련 부분, 또 그리고 기존 바이오 부분 모멘텀까지 짚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좀 윗골을 길게 달면서 응봉으로 거래 끝이 냈습니다. 파맵신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파맵씨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던 게 네. 주가가 이제 바닥에서 막 이제 스타트하려고 하는 바로 그 자리였었는데 이게 이제 거래소에서 딱 보더니 이 종목에 대해서 그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를 해버리면서 네. 지금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서 주가가 더 올라가 버리면은 과열 종목으로 지정돼서 그다음 아시죠? 3거래일 동안 단일가 거래되고
그것보다 더 올라가면은 거래 정지가 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오르기 힘든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소가 되려면은 지금 지난주 화요일 날부터 해서 10거래일 계산하시면 돼요. 10거래일 동안 별일 없다. 뭐 빠지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10거래일 동안 너무 많이 오르지만 않고 그냥 제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큰데요. 10거래일 정도가 끝나고 나면은 이 감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료 반영되고 네. 주가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4,000원을 넘어서 4,500원 구간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막 비싼 고점에서 산 게 아니라 좀 떨어질 때 샀거든요. 여기 6월 20일 날 요거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 가격은 오늘 장중에도 거의 여러분들 매수 가격 근처까지 왔었잖아요. 그 정도 여러분 본전까지 오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 수익 실현은 제 생각에는 한 앞으로 한 5거래일 정도 더 지켜보시면은 과열 종목 지정 예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네. 지정 해제가 되면서 저는 주가가 급등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만 더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7월의 첫 번째 주를 저는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파묘신에 대해서는 과열 종목 지정 예고 해제될 때까지 한 7일가량 더 지켜보시고 목표가 달성까지 보시는 쪽으로 말씀드려봤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5월 9일에 매수했던 화인서키트인데요. 다시 AS를 좀 오랜만에 주셨습니다. 관심 갖고 볼 때일 걸까요? 네, 이 네. 종목이 그때 네. 우리가 수익 실현을 했어요. 이 종목은 제가 총 이 방송에 나와서 2번 추천을 드려서 네. 2번 다 두 자릿수 이상의 고수익을 냈던 종목인데 그때도 못 파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이 종목이 저점이 나오거나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타이밍이 되면은 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지켜보세요 했었었는데 오늘 바로 그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화인서키트를 다시 한번 가져오게 됐고요. 이 종목이 히스토리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상장을 해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똑 떨어져서 여기 3월 달에 바닥이 한번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바닥을 탈피하는 구간에서. 그리고 나서 기본 주가 수익 구간이 한번 있었고요. 요 구간이 바로 수익 구간이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5월 달쯤에 다시 한번 저희가 편입을 들어가서 여기서 수익 실현 최근에 한번 하고 또 저점가에 내려와서 제가 사실은 이거를 오늘 추천으로 가져올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단기 급등의 패턴보다는 완만한 우상향의 패턴이 좀 예상이 돼서 요거는 추천주로 가져오진 않았지만 사실 추천주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종목 나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들어가서도 오늘 끝났구나. 내일 아침에 들어가서도 별 상관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네.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 화인서키트라는 종목이 이 본업이 이제 FPCB, 그러니까 PCB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회로 기판이죠. 이게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면 반도체도 들어가고요. 또 요즘 핫한 재료가 뭐냐면 전기차 충전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전기차 충전기로 집중을 했던 종목인데 이 기업이 주 고객사가 또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요즘에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주가가 너무 잘 가요. 네, 오늘도 강세로 마감됐죠. 네, 네. 오늘도 하이닉스는 좀 약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72,000. 올라가면서 네. 72,400원 이제 고점까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죠. 네. 근데 이러다가 진짜 8만 전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수혜주가 저는 다음 달에 좀 많이 시장에서 어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수혜주 중에서 그럼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서 아니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 수혜주가 아닌 기업이 어딨냐. 그렇죠. 그렇지만 그 중에서 많이 안 오른 종목들을 본다 그러면은 저는 화인서키트가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이 13,400원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사셨다면 평단가가 13,000원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시거나 본전이시거나 그러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2번이나 수익을 냈을 때 네. 수익을 냈었던 분들이라면은 다시 한번 들어가서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을 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되겠고요. 나는 조금 비싸게 들고 있어요. 만약에 제 방송을 보지 않고 사셔가지고 뭐 2만 원대 들고 있다던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그러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좀 단가를 낮춰놓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평단가를 좀 낮춰놓으셔가지고 네. 가능하면 매수 단가가 17,000원 이하로 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 방송에서는 저는 일단 13,000원대 진입할 때마다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13,000원이라는 가격선을 잘 지켜보시다가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잡고 올라가면 팔고 이런 전략들이 계속 가능할 것 같으니까
아무튼 화인 소켓은 관심 종목에 계속해서 집어넣어 두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여러분들께 매수 시점이나 공격 타이밍들을 또 전달 드릴 거고 할 거니까 이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고 또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다면은 제가 또 실시간 전략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과거 2번이나 전략 주셨던 화인 서키트 PCB 관련 종목입니다. 완만한 우상향 추세 보이고 있고요. 내일도 신규 매수 유효하다는 말씀과 함께 고가에 매수하셨다면 평단가 낮추는 전략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수혜주로도 묶일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4월 25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주 스코넥입니다. 스코넥도 오랜만에 다시 AS 주셨는데요. 다시 관심 가져볼 구간일까요? 네, 그때 한번 우리가 수익을 냈는데 네. 사실 그때 제가 한번 수익 실현하고서 이거는 앞으로 더 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좀 빠져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거를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 보유하셨던 분들께 드리는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스코넥은 흐름은 좋았어요. 오늘 2% 이상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우리 지수 대비해서 좀 좋은 모습이었고요. 누가 샀는지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네요. 수급도 양호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스코넥을 다시 이제 보는 이유가 저는 이제 요즘 네. 핫하게 나오고 있는 반도체랑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랑 엮여서 지금 미국에서 기술주들이 계속해서 지수는 내려가는데 기술주가 좀 좋은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코넥의 경우는 재료가 그거죠. 메타버스 쪽 재료가 있고 또 방산 재료도 있어요. 이 방산 재료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쪽 관련된 재료는 앞으로 디지털 트윈이다 뭐다 해가지고 정부의 정책으로 엮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현재 주가 자체가 시장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들이 많이 있었는데 보시면 3월 달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이 구간에서 벗어나질 않고 있어요. 14,000원에서 12,000원 요 사이에서 계속 그냥 횡보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목을 지금 사시는 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되게 지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네. 이 자리를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차트를 보신다 그러면은 저 자리 그냥 횡보하는 구간이었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떤 큰 손들이 매집하기 좋은 구간 그리고 요즘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네. 특히 애플의 이번에 신제품 나왔잖아요. 네. 애플 헤드셋이 나왔는데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에서도 나옵니다. 삼성에서 이 헤드셋이 올해 또 나올 거라고 하니까 네. 이쪽은 애플도 나오고 삼성도 나오고 어쨌든 판이 커질 수 있는 분위기라고 봐요. 그래서 스코넥은 그쪽에서 이제 컨텐츠, 네. 메타버스 컨텐츠 관련주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 될 거고요. 네. 그때 제가 목표가로 드렸던 가격이 14,500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12,500원이죠. 지금 들어가도 주당 2,000원 정도의 차익 실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장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장투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2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는 그런 장기적인 목표가를 드릴 텐데요. 이 종목도 저는 하반기에 지금은 비록 주가는 되게 미약한 가격이 있지만 하반기에 메타버스 장비 또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주도 업종이 저는 될 가능성도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스코넥 지난번 수익 실현하셨던 분들 아니면 보유하셨던 분들 역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서 빼놓지 마시고 우리 기회 되면 또 들어가서 수익 내고 하는 그런 전략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타버스 방산 관련주 스코어에 긍정적으로 전망해 주셨습니다. 현재도 매수 유효하다 말해 주셨고요. 애플, 삼성전자 이런 MR 헤드셋 관련해서도 엮일 수 있는 부분과 하반기에도 메타버스 관련주 전망 밝다고 의견 드렸습니다. 장기로는 2만 원 선까지 목표가 제시해 드렸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12월에 매수했던 유바이오 로직스인데요. 오늘 장중에 16%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보니까 6519 이런 3상 중간 결과 성공적이다 소식이 나왔는데 윗골이 길게 달면서 강세로 거래 끝이 내긴 했거든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그만큼 이제 바이오 제약 업종에 대해서 우리 시장의 관심이 높다. 관심이 그렇게 크진 않았던 거예요. 네. 근데 재료는 되게 좋은 재료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왔던 내용을 이제 풀어드리면 이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코로나 백신이 사실상 좋은 백신이 너무 많습니다. 저 모더나도 있고 화이자도 있고 우리나라 것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근데 유바이로직스에서 갑자기 코로나 백신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뭐 무슨 생뚱맞은 거냐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단순히 코로나가 다시 한번 창궐했을 때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유바이로직스가 이번에 유코백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성과는 뭐냐면은
앞으로 팬데믹 같은 상황들이 또 나왔을 때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가지고 네. 변이 바이러스가 됐을 때 이쪽에서는 이미 백신을 가지고 있고 이 백신을 가지고 남이 백신이 아닙니다. 우리 백신이에요. 우리 백신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변이 바이러스를 빠르게 대응해서 약으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년 전처럼 막 외국 백신 빨리 들어와서 맞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다시 이런 질병이 막 퍼지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쵸. 그렇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세계에서. 때 유바이러스가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안심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임상 3상에 대한 중간 결과가 나온 거고요. 네. 이번에 결과를 가지고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료가 이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유바이러스를 단순히 제약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보톡스 재료도 있기 때문에 이 회사는 분명히 리오프닝 관련주로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의 상승 갔다가 빠졌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단 10,000원 이상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바이로리스 10,000원 이상 장기적으로 관점 제시해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립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8시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